여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네요. 알고 계셨나요? 아, 네, 이제 누군가가 적었나 봐요. 관 위에 이제 편지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같이 적으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게 되면 관략근도 다 풀리게 되고 이 입에서도 다 뱉어내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정갈하게 다 닦아드리고 변도 다 닦아드리고 수의도 다 입혀드리고 고인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그 순간을 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좀 자살하신 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혀까지 깨물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도 분명히 후회를 했어요. 고인을 접했을 때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 너무 고통스럽고 막 여기 손자국도 있고 뭐 그러신 분들도 많으세요. 시체 닦는 알바? 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시체 닦아? 그런 질문 좀 많이 받아봤어요. 솔직하게 저희 엄마는 주변 분들한테 말은 안 해요. 서운할 때도 있죠. 근데 엄마 선택이니까 그렇게. 네. 목에 뭐 줄도 매달아보고 한강 위에 올라가 보고 예전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울증 나라까지 가고 막 공항에 막 약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지금 꽃시장 갔다가 장례식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길입니다.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장의사 하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일 동안 가족분들이랑 같이 이제 가족의 일원이 돼서 그러니까 유가족들 불편한 점 없이 이제 다 뭐 행정 처리 같은 거, 화장장 예약 같은 거 해드리고 염습 과정, 장례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처음부터 이 일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병원 쪽에서 일하다가 지인분의 소개로 한번 해보겠냐 했는데 갑자기 얼떨결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인생이 한 바퀴 이제 좀 바뀔 시기에 갑자기 뭐 이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업도 확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직업을 찾는 와중에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 직업 자체가 조금 심리적으로 장벽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저는 염을 제가 하는지는 몰랐어요. 진짜 장례 지도를 한다고 생각했지 이 직업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입관도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너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무서운 감정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좀 강심장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이 고인분들에 대해서는 또 괜찮으신 거네요? 고인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아 계셨던 분이고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귀신이라고 딱히 뭐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고인분들 덕분인지 몰라도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도 하게 됐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일하다가 또 만났어요. 입관하다가 눈 맞은 거죠. 그렇게 네, 만나게 돼서 좋은 인연으로 재혼을 하게 됐고 남편도 이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선배죠. 어떻게 보면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분도 이제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꾼 그런 것도 많고요. 그 업무 환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되게 많이 해요. 집에서 장례식장까지 수도권 지역은 다 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은 하루에 뭐 100 몇 킬로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 안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차가 필수로 좀 있어야 하고 고인들이 언제 돌아가시는 게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동 대기로 있어야 되거든요. 전화를 필수적으로 좀 받아야 돼요. 못 받는다 하면 장례지도사가 아닌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도 만약에 출동이 나면은 저희는 무조건 출동해야 됩니다. 진짜 바쁠 때는 발인 끝나고 나서 바로 또 행사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행사라고 부르거든요. 뭐 결혼식도 행사고 장례식도 행사기 때문에 4시, 5시 발인이면 1시, 2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보통 3일 동안인데 요새 겨울철이다 보니
보통이 화장장 예약이 좀 어려워서 4일장, 5일장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보통은 3일장씩인데 계속 연이어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일한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저희 엄마는 주변 분들한테 말은 안 해요. 잘 할 거다라고 말했으면서도 뭔가 창피한 건지 주변에 알리기가 꺼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는 좀 숨기시더라고요. 사람 사는 건데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냐 그렇게만 말씀드렸고요. 서운할 때도 있죠. 근데 엄마 선택이니까 그렇게. 네. 죽음을 되게 가까이서 마주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지도사님도 전반적으로 우울해지거나 좀 슬프거나 그런 건 없나요? 우울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리프레시를 좀 많이 하거든요. 한 달에 4일 정도씩 꼭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가거나 공기를 많이 쐬려고 해요. 아무래도 계속 옆에서 울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서 리프레시 하면서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알아서 좀 극복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입간실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입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으시는 거네요. 네, 이제 염색복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고요. 저 혼자 이제 입간을 할 수가 없어요. 부인분을 모실 때 옆으로 누웠다가 앞으로 하면서 이제 수의를 입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입간 보조분이 오셨어요. 2인 1조로 진행이 됩니다. 밤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간 세팅이랑 금식을 좀 해드릴 거고 수의도 정리를 좀 해놔야 되고요. 염색할 때 사용하는 염지라고 하거든요. 한지보다는 좀 얇아요. 고인분 모신 후에 장매라고 해서 덮어드릴 건데 그 위에 이제 종이로 다시 덮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관에 그러면 이제 고인분이 네, 맞습니다. 기억이 좀 달라요. 보통 관이 있고 특관이 있고 맞춤관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인분 모시고 덮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침대랑 이불 같은 데는 네. 이거는 지금이라고 해서 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매, 지금, 그리고 덮고 가시는 이불은 이제 청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자수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100% 한지로 만든 수의인데 보통 화장용으로는 요거를 좀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예뻐요. 하얘서. 마지막 모습인데 부모님께서 베네 저고리를 준비하듯이 그래도 조금 좋은 수의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점화 수의보다는 좀 한지 수의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 고인분도 요거를 선택하셨고요. 이거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두 벌을 이제 입으셔야 되거든요. 안에 저고리를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입힐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저 밖에 네. 이렇게 참관을 하는 경우에 질병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호흡기 질환이나 좀 감염성이 있는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감염에 좀 취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입관실 자체가. 마스크를 권장드리고 있고 저도 입관할 때는 마스크는 좀 쓰는 편인데 오늘은 촬영이라서 뺐고요. 가족분들 모시러 가기 전에 고인분 얼굴 확인하고 고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얼굴 확인을 한번 해요. 확인 후에 이제 저희가 고인분들을 모시게 되는데 몸을 정갈하게 다 닦아드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관략근도 다 풀리게 되고 입에서도 다 뱉어내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정갈하게 다 닦아드리고 변도 다 닦아드리고 수의도 다 입혀드리고 처음부터 이제 보겠다는 유가족분들도 계신데 보통은 이제 수의까지 입은 상태에서 가족분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요. 그래서 막 흘러내리고 수위에 묻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쌀로 채워드리기도 했거든요. 다 닦아드리고 막아드려야지 가족분들을 만나 뵙기 더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 뵙거든요. 시간 전폐하고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데 보통은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지금 무슨 작업인가요? 관 꽃장식 하는 이제 작업인데요. 관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구름친 데 만들어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딱딱한 관이라서 딱딱한 관을 그냥 바로 모시기보다는 종이로 된 구름 침대 이제 모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좀 폭신하게 가시라고. 이거는 색깔이 다르네요. 네, 색지도 좀 예쁘게 꾸며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 첫날 좀 만들어 놓긴 하거든요. 불교이시거나 따로 종교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만들어 드리는데 연꽃이에요. 연꽃의 의미가 있다면은 그 정화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정화의 의미가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기억들 다 치유받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좀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입관날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거든요, 저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만들어요. 관 꽃장식 이제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가시는 길 꽃내음 맡으면서 좋은 길 가시라고. 고인 닦아드리고 이런 일들은 다 모든 지도자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일이겠네요. 모든 지도사들이 공통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저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입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다 벗겨내고서 새롭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이제 하대라고 해서 종이로 이제 속옷 만들어드리는데 그걸 입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원래 기존에 있었던 기저귀 입힌 채로 그냥 몸도 안 닦고 수의만 입혀드리고 정말요? 그리고 가족분들 옷 앞에서 얼굴만 세수해드리고 머리 막 감겨드리는 시전하면서 그렇게 그런 쇼맨십을 보여주고 정말 그 가족분들은 감동받죠. 우리 아빠 내가 머리도 안 감겨드리는데 저분은 저렇게 감겨드리는구나.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도사가 보통 꽤 할 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당내 지도사의 꽃은 입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입관 때 분명히 고인분도 와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허투루 하면 안 되죠. 마지막 가시는 길 좋은 모습으로 좋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냥 양심상 저는 그렇게 아무리 가족들이 안 보고 있다고 해도 허투루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부패가 많이 되시거나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환자는 못했거든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꼭 모셔드리고 하죠. 고인분들 좀 시켜드리고 할 때 좀 어떤 걸 좀 많이 느끼시나요? 고인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그 순간을 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이분이 어떻게 가셨구나라고 좀 느껴지는데 힘들게 가신 분들은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악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입도 꽉 다물고 가시고 손도 꽉 쥐고 가세요. 특히 좀 자살하신 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혀까지 깨물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수순대로 노화 때문에 돌아가셨던 분들은 손도 이제 다 펴고 가시고 입도 이제 벌리고 가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 가시는 순간만큼은 편하게 가시거든요. 수순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살하시는 가족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그 자살한 본인도 분명히 후회를 했어요. 고인을 접했을 때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막 여기 손자국도 있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좀 손을 내밀어 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입관 준비하실 때 어떤 생각 좀 많이 하세요? 그 상조 이름이 엔딩 스케치잖아요. 엔딩 스케치라서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진짜 한 폭의 그림처럼 좋은 길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을 한 장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소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체 닦는 알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시체 닦아? 그런 질문 좀 많이 받아봤어요. 그 정말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하는 질문들이고 그때 이제 바로 잡아드리기는 해요. 시체 아니고 그냥 고인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막 귀신 보냐. 장례식장 안 무섭냐.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 모셔드린 만큼 그분들도 해주시지 않을까요? 입관할 때도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돌아가시면은 그 후에 이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랑 마지막 인사하러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귀신이잖아요.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영이 좀 느껴지시나 보네요. 네. 가족분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릴
드리는 게 귀가 열려 있고 그리고 이 시간 이 순간에 분명히 와서 보고 계시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드려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가족분들한테 좀 안 들리죠. 눈물밖에 안 흘리는데 그래도 이제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참아내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드려라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죠. 여기 이런 문구가 적혀 있네요. 아, 네, 이제 누군가가 적었나 봐요. 관 위에 이제 편지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같이 적으신 것 같은데 향기가 좋네요, 꽃이. 생화라서 더 그럴 거예요. 평소에 뭐 어머님이 꽃 좋아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입관 준비는 다 끝났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것까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저희는 이제 입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토테이블을 항상 만들어 드리는데요. 결혼식 때 그 앞에 보면은 포토테이블이 있잖아요. 결혼식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포토테이블을 만들어 드리는데 실제 사진들은 좀 치워내고 빈 액자를 좀 채워놨어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만 보시라고 지금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제가 이거 직접 캘리그라피로 적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면은 부가족분들도 좋아하시고 조문 오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길다고 보시면 돼요. 사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분을 좀 기억하고 가족분들도 저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이러면서 좀 추모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무슨 장례식장에 포토테이블이야 라고 처음에 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100% 만족입니다. 이거. 이제 일생을 좀 기릴 수 있는 사진들이 또 있으면 아무래도 네. 좋아하시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여기에 제가 직접 그 사진 뽑아서 액자 넣어드린 후에 저는 항상 이제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납골당 같은데 이제 거기다 이제 안치해놔도 되니까 고인분을 좀 더 잘 모셔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고인분이 그래도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모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례 컨설팅 마친 후에 가족분들한테 좀 여쭤봐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항상 근데 고인분들이 다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그 가족분들에게. 두 번째 날, 입관 만나 뵈면은 그분들 정말 따뜻한 분이었구나, 그런 분이셨구나를 좀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저녁에 이제 제가 편지를 직접 작성을 해드려요. 그 내용을 토대로 그 고인에 맞는 편지를 작성 후에 발인날 좀 제가 낭독을 해드리고 가고 있어요. 지도사님도 이렇게 장례식에서 눈물도 많이 좀 흘리고 하시나요? 워낙 또 이제 유가족분들께서 이제 많이 울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P예요. P 맞죠? F. 아, 그게 F. 그게 F인데 처음에는 진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랬는데 제가 가슴이 아픈 것보다 가족분들이 힘들 걸 아니까 제가 눈물을 감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참아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못 참는 부분이 간혹 있죠. 잠시 이렇게 로비에 나와 있는데 이따가 3일째까지 계속 바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내일은 이제 발인이니까 발인까지 저는 있고 이 친구는 입관 보조로 잠깐 왔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시는 네. 거고. 이렇게 장례 지도사로 일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도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되게 두려웠는데 오히려 누구나 한 번씩 나중에 닥쳐야 할 일이니까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닥칠 일이고 그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혼이 나중에 어디로 갈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호기심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익숙하기보다는 언젠가는 저도 맞이해야 할 거니까 그 수순대로 그래서 무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도사님은 그럼 어떠세요? 무섭죠. 저는 아무래도 매일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나도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살아가는 동안 이 삶에 대해서 그런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었나요? 저희 아들이 11살인데 또래 아이의 이제 죽음을 너무 많이 아파서 14번이나 이제 수술을 했는데 엄마 욕심에 너무 잡아둔 것 같다 하면서 우시는데 아직도 좀 울컥하는데 그 장례가 저는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수순대로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을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식을 보내드릴 때 그 순간들이 진짜 가슴 아프고 힘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장례를 이제 포기할까 그 정도로 이제 고민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장례는 어떻게든 또 치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또 수의나 이런 것도 다 뺐어요. 간이랑 그냥 장이 차량 이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수의는 꼭 입힐 필요가 없다고. 그분은 이제 그래도 수의는 마지막으로 입혀야 되지 않냐. 수의값만 해도 이제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대신에 이제 부담을 덜어두기 위해서 수의 말고 평소에 입으셨던 정장이나 평상복 있으면은 들고 오시라고. 그 입관하는 날이 됐어요. 입관하는 날이 됐는데 정장을 들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정장을 들고 와요. 오는데 평상복인데 그 추리닝복 있죠.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진짜 다 해진 추리닝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때 입혀드렸거든요. 입혀드리면서 이제 입관식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하셨던 말씀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초라하게 보내드려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입관식 때는 가족분들한테는 뭐 개입은 하지 않아요. 그럼 뭐 말은 하지 않는데 제가 할머니한테는 할머니 종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미안한 생각 가지지 말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다는 의미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이제 건네드렸는데 할머니가 그래도 위안을 얻으셨는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이제 정말 뭐 어제 쌈짓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제 5만 원 꼬깃꼬깃 주시는데 아 됐다고 이거 절대 이제 안 받는다고 그랬던 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 남아요. 저는. 일가족 분들은 사실 또 고인을 최대한 잘 보내드리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죠. 격식이나 그런 것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치 않나. 한편으로는 그래서 가족분들 그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장례를 이렇게 치러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장례 지도사는 그 여건에 맞게 잘 진행해드리고 잘 모셔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이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장례 지도사로 겪은 거는 목에 뭐 줄도 매달아보고 한강 위에 올라가보고 예전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울증 나라까지 가고 막 공항에 막 약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거를 견뎌내면은 되게 밝은 미래들이 있고 제가 죽음을 항상 보다 보니까 그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를 언젠가는 느끼게 되니까 조금만 버티시고 분명히 슬퍼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